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짧게 책 한 권 소개해드리고요. 수업을 진행하겠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아침의 피아노예요. 작가는 김진영 철학자가 되겠고요. 이 책은 바로 인문 에세이집입니다. 또는 철학 에세이. 이 내용이 아주 좀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바로 김진영 애도일기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 교수님께서 따로 암에 걸려서가지고요. 1년 만에 고생을 많이 하시다가 별세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2017년 7월부터요, 2018년 8월까지죠. 약 1년 넘는 기간 동안에 이 암 투병을 하시다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병상에서 1년 넘도록 임종 3일 전까지 이 본인의 이 마음을 구구절절 전부 다 짧게 에세이 형식으로 다 적은 내용인데, 내용은 아주 짧아요. 근데 이 책은 제가 작가의 입장에서 바로 이 책을 읽게 되니까 정말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읽게 되면 저는 딱 한 가지를 강조하려고요. 뭐냐면요, 바로 하루의 소중함입니다. 하루의 소중함. 그래서 이제 시한부인생이죠. 1년을 살면서 그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직접 느끼게 됩니다. 하루의 소중함 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8월 초 휴가도 끝나고 또 지금 원서 접수 기간 중이잖아요. 지금부터 시험일까지는 제가 보기에 약 80일쯤 남은 것 같아요. 80일. 자, 이제 80일부터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루의 소중함을 깨닫고 하루하루 마무리 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시험 칠 때까지 정말로 하루를 절대 허투루 보내시지 마시고 정리 잘 하신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목적을 충분히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남은 약 80일 동안에 하루하루 정말 전심전력을 다하시고요.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께서 이제 시험을 합격했습니다. 합격했을 때 살다 보면 항상 인생 굴곡이 있잖아요. 좋은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고요. 살다 보니까 또 내가 너무 힘든 일을 겪어. 정말 인생이 힘들 때 이 책을 읽게 되면 정말 마음을 다 잡아줍니다. 그래서 마음 잡기는 참 좋은 책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교재를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요약집부터 보겠는데, 요약집은요. 자, 요약집은 부동산 투자부터 시작이 돼요. 투자론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약집은요, 자, 102페이지죠. 102페이지. 부동산 투자. 자, 투자는요, 전반적으로 문제가 6문제에서 7문제가 출제가 돼요. 6, 7문제. 비중이 아주 높아요. 또 유의할 점은요, 여기서 가장 많은 계산 문제가 집중 출제되고 있습니다. 무조건 2문제는 나와요. 2문제. 2문제는 필수고요. 2문제에서 3문제까지도 잘 나오더라. 그래서 항상 계산 문제 하게 되면 투자론 3문제점 예상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 절대 소홀히 하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102페이지 보시면 먼저 1번 투자의 개요. 자, 목차 2번 내려가죠. 투자의 장점이 나옵니다. 자, 장점은요, 목차 3가지 제목만 밑줄합니다. 1번 소득이득과 자본이득 밑줄. 자, 투자를 하게 되면요, 소득이득은 사용과 수익이죠. 여기서 생기는 이득이 소득이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본이득은 처분에서 생기는 이득이다. 둘 다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렛대 효과 밑줄. 지렛대 효과. 얘는요, 조금 있다가 오른쪽 페이지 나오니까 따로 상세히 보도록 하고요. 3번 밑줄합니다. 구매력 보호 기능,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이다. 인플레가 바로 물가 상승이죠. 그래서 물가가 오를 때 부동산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유리하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렛대 효과를 보겠는데요. 지렛대 효과는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103페이지 있죠. 103페이지 밑에 박스를 보시면 지렛대 효과는
자, 항상 중요하죠. 그래서 이 박스 앞에다가 별표 한 개 하시고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기출문제를 분석하게 되면 지렛대효과는요 총 12번 나왔어요. 많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지렛대효과 이론을 묻는 문제가 4문제 나왔고 나머지 8번은요 계산 문제, 지분 수익률 관한 계산 문제가 무려 8번씩이나 나왔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면 1번 의부터 볼까요? 첫 줄만 밑줄입니다. 지렛대효과는 부채 비율의 증감이 지분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말한다. 밑줄 하시고요. 자, 목차 2번 내려가니까 유형. 자, 바로 2번 내려가서 수익률 지렛대효과 있죠. 그러면 동그라미 1번, 2번 다음 페이지 3번까지 나옵니다. 1번은요 정의 지렛대, 2번은 부의 지렛대, 3번은 중립적 지렛대예요. 자, 1번을 집중합니다. 1번 모두 밑줄 하세요. 정의 지렛대는 지분 수익률이 가장 크고요. 다음에 총수익률, 가장 작은 것은 저당 수익률이다. 이 말은 바로 이율이 가장 낮을 때 레버리지가 크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정반대로 2번요. 부등호, 부가 거꾸로 되어버리면 저당 수익률이 가장 높아요. 즉, 이율이 가장 높게 되면 바로 그만큼 나의 지분이 적어진다. 부의 지렛대가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 3번 보게 되면 중립적 지렛대는 다른 말로 영의 지렛대인데요. 세 가지가 모두가 똑같게 되면요. 지렛대 효과는 없다는 말이 됩니다. 자, 그리고 아래 박스 보니까 항목이 3개 있죠. 공식이 3개 나옵니다. 두 번째 공식이 있죠. 지분 수익률 관한 공식, 분자, 분모가 나와요. 얘는요, 이따가 문제 풀면서 공식을 따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지렛대 효과를 보았고요. 그러면 앞 페이지를 다시 보세요. 103페이지를 보시면, 자, 목차 2번, 네모 2번이죠. 투자의 위험과 수익인데요. 먼저 1번, 투자의 위험 하게 되면 위험. 자, 바로 2번 내려가서 위험의 유형, 종류가 5가지 안겼죠. 사금법인유, 사금법인유라고 안겼습니다. 자, 1번 사업상 위험, 금융적 위험, 한 장 넘겨서요. 법인유, 법적 위험, 인플레 위험, 다음에 6번 유동성 위험, 사금법인유 5가지예요. 자, 이 중에서 특히 출제가 잘 되는 항목을 따로 체크하게 되면요. 자, 2번을 동그라미, 금융적 위험입니다. 그리고 한 장 넘겨서요. 4번도 동그라미 인플레 위험입니다. 그리고 6번도 동그라미 유동성 위험입니다. 이 3가지가 지문에서 특히 자주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좀 더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1번부터 볼게요. 자, 사금법인유 중에서 사업상 위험은요. 자, 크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자, 그래서 시운이라고 한 게 있죠. 그래서 시장 위험, 운영 위험, 위치적 위험, 시운이 3가지다. 자, 시장 위험은 말 그대로 시장이 안 좋아요. 두 번째, 운영 위험은요, 단어 2개만 밑줄합니다. 근로자의 파업, 영업 경비의 변동, 이런 것들은 모두가 운영상 위험이 되겠고요. 다음에 위치적 위험은요, 위치가 고정 밑줄, 즉 부동성 때문이죠. 부동성 때문에 입지를 잘 못했대. 따라서 입지 선정의 실패, 이것이 바로 위치적 위험이 되겠습니다. 자, 2번, 금융적 위험은요, 2번째 줄을 밑줄합니다. 자, 은행의 부채가 많으면 많을수록 지렛대 효과는 커지지만 그것만큼 원리금을 갚을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원리금 상환에 대한 채무 불행 가능성이 높아진다. 밑줄하시고요. 이것이 바로 금융적입니다. 그래서 키워드는요, 바로 채무 불이행, 원리금을 갚을 수가 없는 것이 금융적입니다. 또 4번째 줄도 밑줄입니다. 자, 투자 금액을 전부 내 돈, 자기 자본으로 조달하게 되면 은행이 빌린 게 없잖아요. 이때는 금융적 위험은 제거될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한 장 넘어가서 3번 법적 위험은요. 자, 중간에 보시면 부동산 정책의 변화, 부동산 정책이 나왔다면 바로 법적 위험입니다. 다음에 4번째 인플레 위험은요. 자, 4번째를 보시면 붉은 글씨 문장을 밑줄하세요. 은행 대출자는 인플레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고정 이자율 대신에 변동 이자율로 대출하기를 선호한다. 밑줄하시고요. 다음에 6번 유동성 위험도 한 줄 그대로 출제가 돼요. 밑줄입니다. 투자 부동산을 현금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가치의 손실을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사금법인유 5가지를 보았고요. 목차 2번 내려가죠. 수익률. 자, 수익률은요, 목차 앞에다가 별표 한 개 하시고, 역시 중요합니다.
먼저 1번 수익률 종류를 보시면요. 1번 기대 수익률, 2번 요구 수익률, 3번 실현 수익률 세 가지인데요. 그럼 먼저 1번 기대 수익률 하게 되면 제목에다가 이렇게 메모할래요. 기대 수익률 하게 되면 항상 우리 시험은 계산 문제가 집중 출제가 돼요. 기대 수익률. 그럼 이제 공식은 다들 알고 계시죠? 간단하잖아요. 바로 확률 곱하기 수익률이다. 확률 곱하기 수익률이다. 이것의 가중 평균의 합으로 구한대요. 가중 평균의 합이다. 역시 문제 풀면서 확인하겠지만은요. 특히 요거 있죠. 원래는 중요합니다. A급. A급이에요. 그래서 요 문제 확률이 아주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 연습하셔가지고 나왔다는 순간 따봉 하면서 기분 좋게 한 문제 푸는 게 좋아요. 예. 원래 중요합니다. 자, 2번 내려가죠. 요금 수익률 하게 되면요. 개념이 뭐냐. 첫 줄 밑줄 하세요. 투자자사로부터 기대가 되는 최소한의 수익률이다. 최소 동그라미. 자, 최소 수익률이죠. 아예 여백에다 적어줍니다. 최대 X 해서 최대 수익률 틀린 말입니다. 최소한의 수익률입니다. 3번 실현 수익률은 이미 팔아버렸잖아. 그래서 투자의 기준 될 수가 없다. 무시해버리고요. 따라서 거로 2번 보게 되면 기대 수익과 요구 수익 관계를 보게 되면요. 자, 1번 모두 밑줄. 투자를 선택한다 땡땡. 기대 수익이 요구보다 클 때 항상 요구는 작아야 됩니다. 기대가 클 때 투자를 결정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그래서 3번 투자 가치와 시장 가치가 나옵니다. 항목 4개 있죠. 3번하고 4번 두 개를 묶어주세요. 3번은요. 자, 어떨 때 투자를 선택하느냐. 밑줄입니다. 투자 가치가 크고 시장 가치가 작을 때 이럴 때 투자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4번은요. 색칠 네모 공식 있죠. 분자 분모. 따라서 투자 가치 구하는 공식 분자 분모. 자, 분자는 장래 기대 수익입니다. 장래 기대 수익 나누기 요구 수익률 또는 할인율이죠. 이런 문제도 우리 시험은요. 몇 번 나온 적이 있고 만약 투자 가치를 묻는 계산 문제가 나온다면 상중 하중에서 하급 점수를 거둬주는 겁니다. 예. 다음에 네모 3번 내려가죠. 위험과 수익의 관계. 자, 1번 위험에 대한 태도가 나옵니다. 태도를 보게 되면 먼저 1번 위험 혐오적 행동인데요. 위험 혐오적이 무엇을 말하느냐. 첫 줄, 한 줄만 밑줄합니다. 기대 수익이 동일한 두 개의 투자안이 있을 경우 투자는 둘 중에서 덜 위험한 쪽을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밑줄하시고 뭘 선택하죠? 덜 위험한 걸 선택한대요. 덜 동그라미. 덜 위험한 걸 선택한다. 그러면 우리 시험은요. 덜을 집어넣지 않고요. 전혀 위험하지 않은 걸 선택한다면 틀린 말입니다. 전혀 하면 틀린 말이고 덜 위험한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럼 이제 1번, 2번, 3번 있죠. 위험 회피형, 위험 추구형 또는 위험 중립형이다. 먼저 위험 회피형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저위험과 저수익이죠. 주식과 은행 예금을 비교하면 예금이 안전빵이죠. 그래서 예금이 바로 저위험과 저수익이다. 위험 회평이 됩니다. 반면에 위험 추구형, 다른 말로 위험 선호형인데요. 이것은 고위험과 고수익이죠. 주식과 예금을 비교하면 주식이 주로 고위험과 고수익이잖아요. 이런 선택은 바로 위험 추구형이다. 3번 위험 중립형은요. 위험 크기에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기대 수율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바로 위험 중립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목차 2번 위험과 수익의 상쇄 관계는 다른 말로 비례 관계죠. 비례 관계. 따라서 1번 한 줄만 밑줄입니다.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비례 관계다. 위험이 높을수록 수익도 그만큼 높아진대요. 자, 따라서 아래 보니까 밑에 색칠 네모 요구 수익률 단어가 나오잖아요. 요구 수익률 이꼴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할 수익률이다.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때 분석해서 본다면 1번, 가로 2번 무위험률은 자, 동그라미 2번을 밑줄합니다. 무위험률은 일반 경제 상황과 관계가 있다. 일반 경제 상황을 가리키고요.
따라서 3번도 지문 출제되고 있죠. 밑줄입니다. 무위험률이 상승하는 만큼 그것만큼 요수율도 상승시킨다. 당연한 말이잖아요. 따라서 요수율을 하락시킨다 하면 틀린 말이고요. 같이 상승을 시킨다. 다음에 고려 3번입니다. 자, 고려 3번 위험 할증률인데요. 위험 할증률은 동그라미 1번 보게 되면 자, 중간에 단어 밑줄 하세요. 피할 수 없는 위험 괄호 체계적 위험 밑줄. 이때 위험은요, 체계적 위험만 가리킵니다. 자, 2번도 한 줄 모두 밑줄 하세요. 위험 할증률은 투자자들의 성향에 따라서 요소율의 반영의 정도는 다르게 된다. 이 말은요, 개인마다 위험을 달리 보기 때문에 이 개별차의 위험은 전부 다 보는 관점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3번 위험과 가치의 균형. 화살표 적어줍니다. 반비례. 즉 위험이 높을수록 반대로 가치는 하락한대요. 위험과 가치는 반비례 관계다. 따라서 1번 보시면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줄. 일반적으로 밑줄입니다. 요구 수익률은 위험과 비례관계를 갖는다. 밑줄. 즉 위험과 수익은 비례관계를 말해요. 따라서 또 밑줄 하세요. 위험이 클수록 반대로 부동산 가치는 하락한다. 위험과 가치는 반비례 관계를 가리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네모 4번 위험관리. 먼저 1번 위험 회피를 보게 되면 첫 단어 밑줄 하세요. 위험한 투자를 제외 밑줄. 자, 위험 회피는요, 위험한 투자는 아예 제외시킨대. 평생 안 한다는 말입니다.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켜버리면 뭐만 남게 되죠? 무위험률만 남게 됩니다. 이러면 자, 재미가 없잖아요. 바람직한 위험 처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목차 2번 보게 되면 위험 축소가 나와요. 괄호 1번과 2번을 묶어줍니다. 1번은요, 보수적 예측이고 2번은요, 위험 조정 할인율의 사용이다. 자, 그러면 1번 보수적 예측은요, 자, 첫 단어 밑줄 하세요. 투자 수익을 가능한 낮게 예측 빗줄. 낮게 동그라미. 수익을 가능한 낮게 잡으면 보수적입니다. 자, 그리고 2번 있죠. 위험 조정 할인율은요, 자, 적어주세요. 이 꼴 적어주고요. 위험 조정 할인율은 똑같은 말로 바로 요구 수익률입니다. 그럼 뭐가 떠올라요? 요구 수익률이 하게 되면 위험이 높을수록 그만큼 요거는 수익도 높아진다. 위험과 수익은 비례관계를 말해요. 네. 따라서 얘가 가장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첫 줄 밑줄 하세요. 위험한 투자일수록 높은 동그라미, 높은 할인율, 높은 요구 수익률을 적용합니다. 다른 말로 요술의 상향 조정입니다. 자, 이 지문은 자주 나와요. 자, 우리 시험은 어떻게 묻지? 위험한 투자일수록 낮은 할인율, 낮은 하면 틀린 말입니다. 또 요술의 상향 조정이지 요술의 하향 조정은 틀린 말입니다. 다음에 그리고 4번 보시면 위험 통제에서 땡땡 민감도 분석 밑줄 하시고 민감도 분석. 자, 민감도 분석은요. 자, 화살표 적어줍니다. 결론. 민감도가 클수록 자, 더욱더 위험한 투자가 돼요. 위험이 크다는 말입니다. 자, 민감도가 클수록 수년가 변동은 심하게 되고요. 그것만큼 더욱더 위험한 투자가 된다 해서 결과를 기억합니다. 작을수록 하면 틀린 말입니다. 3번요. 위험정가. 위험정가의 예만 아시면 돼요. 위험을 정가시킨다. 즉 3자한테 정가시켜 떠넘긴다는 말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게 있다? 보험의 가입 밑줄.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회사에 다 뜨는 게 있잖아요. 보험가입. 또 두 번째 줄도 밑줄입니다. 물가 상승률만큼 임대를 인상하죠. 인상하는 임대차 계약 밑줄. 임대를 올려버리니까 임차인에게 정가시키는 거잖아요. 바로 위험정가 이해가 됩니다. 자, 네모 5번요. 위험 분석과 평균 분산 모형에서 오른쪽 페이지 보게 되면 여러 가지 표가 나오죠. 표는 예를 말합니다. 확률 곱하기 수익률로 기대 수익률 계산 문제. 얘는 이따가 문제 풀 겁니다. 풀 거기 때문에 얘가 집은 무시하세요.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110페이지 목차 2번 평균 분산 결정법입니다. 평균 분산 결정법은 1번 의의는요. 뭐 밑줄 꺾기보다도 쉬우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자, 두 개의 투자안이 있대. 두 개.
두 개가 쓰면요. 두 개 투자니 수익이 동일해요. 수익이 동일하다면 둘 중에서 위험이 작은 쪽을 선택하죠. 거꾸로 위험이 동일하다면 둘 중에서 수익이 높은 쪽을 선택한다. 어느 한쪽이 동일할 때는요. 자, 이때는 이제 위험이 작은 쪽이나 수익이 높은 쪽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평균 분산 결정법입니다. 개념 아시는 거잖아요. 따라서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한번 문제점은요. 어느 한쪽이 동일해야 되는데 기대치 수익도 커요. 표준편차 위험도 커요. 둘 다 커버려요. 둘 다 큰 경우는 평균분산법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문제점이 있죠. 그래서 또 화살표 적어줍니다. 평균분산법을 적용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곤란한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분산투자 포트폴리오. 또는 변이개수. 위험도 커요. 수익도 커요. 둘 다 큰 경우는 평균분산법을 적용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이럴 때 포트폴리오나 변이개수를 사용할 수가 있다는 말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목차 보게 되면 고려사 4번 변이개수가 보이잖아요. 변이개수. 자, 변이개수는요, 맨 밑에 보니까 색칠내면 공식이 있죠. 분자분모. 그래서 변이개수 공식은 여러분들 아시죠? 제가 암기시켜 드렸습니다. 첫자, 끝자 돌리자. 변이개수. 첫자가 올라가죠. 끝자가 내려와요. 끝자는 수익입니다. 변은 뭐죠? 똥이지. 똥은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위험입니다. 그래서 변이개수 하게 되면 위험 나누기 수익이다. 바로 떠올리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요약집 보시면요. 문장은 6줄이 나와 있죠. 6번째 줄 맨 끝에 문장을 밑줄합니다.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에 밑줄하세요. 변이개수는 낮을수록 유리하다. 낮을수록 유리합니다. 여기까지 보시고요. 자, 다음 목차가 6번 포트폴리오인데요. 자, 여기까지가 지금은 투자의 위험과 수익이죠. 자, 요약집은요, 요까지만 끊어서 정리하고, 지금부터, 자, 문제 다 푼 다음에, 다음 파트, 포트폴리오 넘어갑니다. 지금부터, 자, 문제집 봐요. 문제집 볼게요. 자, 문제집은요, 교재 보시면 141페이지입니다. 자, 141페이지 보시면 부동산 투자. 지금부터 대표 문제를 체크합니다. 자, 제가 대표 문제, 동그라미 칠 대표 문제는요, 오늘 수업은 반으로 확 줄여드릴게요. 문제, 물론 푸는 건 많이 풀어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9월달부터 복습할 때 얼마나 시간이 부족합니까? 그 부족한 시간에 이 문제를 다 풀겠다?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동그라미 친 것만 확 줄여지면요, 그것만 동그라미 친 것만 풀어보더라도 얼마든지 효과는 배가 되거든요. 그래서 대표 문제도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대표 문제 체크할게요. 자, 한 장 넘어갑니다. 142페이지 2번 동그라미. 한 장 넘어가요. 4번 동그라미. 한 장 넘겨줍니다. 6번, 7번 둘 다 동그라미. 6번, 7번. 한 장 넘어가요. 148페이지 9번, 10번 동그라미. 두 장 넘어가죠. 두 장 넘어가서 15번, 16번 각각 동그라미. 다음 페이지 19번 또 두 장 넘어갑니다. 두 장 넘어가면 158페이지죠. 158페이지. 자, 3번 동그라미. 다음 페이지 또 두 장 넘어가요. 두 장 넘어가니까 162페이지. 10번 동그라미. 11번 동그라미. 다음 페이지. 자, 투자 분석 기법이죠. 자, 1번, 2번, 3번 모두 동그라미. 다음 페이지. 4번, 5번, 6번 모두 동그라미. 오늘 진도가 여기까지입니다. 자, 지금부터 자, 문제풀이 해드릴게요. 자, 141페이지 보시면 자, 투자론인데요. 한 장 넘겨서 문제 2번, 3번 풀어봅니다. 2번, 3번. 2번. 제리트에 가죠. 자, 제리트는 제가 강조했습니다. 총 12번 나왔는데 이론 문제가 4번 나왔고 8번은 지분 수익에 관한 계산 문제가 집중 출시되었습니다. 지금은 이런 문제입니다. 자, 2번.
지렛대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렛대 효과란 부채 비율이 증가하니 지분 수익률에 미치는 효과를 가리킨다. 맞는 말이죠? O입니다. 자, 2번 정의 지렛대 효과. 자, 정의 지렛대 바로 이것 떠올리죠. 정의 지렛대 하게 되면 단어 3개 기억나시죠? 자, 지분 수익률이 가장 크고요. 다음에 종합 수익률 또는 총 수익률입니다. 가장 작은 것은 저당 수익률, 은행 이자율입니다. 저당 수익률. 그래서 우리 시험은요, 자, 이를 한꺼번에 묻는 게 아니고 주로 이렇게 묻더라. 얘를 묻죠. 얘를 묻는 문장이 바로 몇 번? 2번 지문입니다. 정의 지렛대 효과로서 지분 수익률이 커지는 것은 총 수익률이 저당 수익률보다 클 때이다. 맞는 말이죠? O입니다. 3번 중립적 레버리지란 아무리 부채비 변화하더라도 지분 수익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렛대가 없다는 말이죠. 맞는 말입니다. 4번 이자율이 동일하다면 은행의 부채비율이 클수록 많이 빌리니까 지렛대도 커집니다. 그것만큼 원리는 갚을 수가 없죠. 금속 위험도 커지게 된다.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5번요. 자기 자본만으로 부채에 투자한다면 그러면 은행에 대출이 없잖아요. 대출금이 없게 되면요. 이때는 지분 수익률과 총 자본 수익률은 같아지겠죠. 왜? 은행에 빌린 게 없으니까. 빌린 게 없으니까 이 두 가지는 같아질 수밖에 없다. 대출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아진다? 틀렸죠? 같아진다. 틀린 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문제 3번 봐요. 3번. 3번 보게 되면 투자의 레버리지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요. 옳은 것. 자, D역번. 타인 자본의 이용으로 은행의 레버리지를 활용하면 그만큼 위험은 커지겠죠. 그래서 감소 틀렸고 위험은 증가합니다. X. 다음에 D번요. 뇌물지분을 생소합니다. 부채 비율이 400%, 총 자본 수익률이 10%, 저당 수익률이 8%라면 자기 자본 수익률 18%이다. 이거는 이제 계산이 필요한데요. 얘는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분 수익률 계산 문제는요 항상 분자 분모 기본 공식이 8번 나왔지. 이런 문제는 독자 문제가 나온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니은문을 푼다면요 이렇게 보셨습니다. 지분 수익률. 지분 수익률은요, 별도로, 자, 2번 지문들을 보게 되면, 먼저 총 수익률입니다. 플러스, 총 수익률. 여기서 저당 수익을 빼죠. 저당 수익률을 빼자. 여기다가 곱하기 부채 비율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면요 지분 수익률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얘는요 중요한 공식은 아닙니다. 지분 나왔으니까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럼 이제 니은번 보게 되면 부채 비율이 400% 나왔죠. 부채 비율이 400%. 그 다음에 총 자본 수익률이 10%고 저당 수익이 8%다. 총 수익률이 10%입니까? 10%. 얘가 10%고 총 수익률이 10%고요. 10%고 다음에 저당 수익이 8%죠. 얘가 빼기 8%죠. 그럼 되겠네요. 이거 빼니까 얼마가 되겠지? 2%. 2% 곱하기 몇 배? 4배죠. 4배. 4배니까 어떻게 된다? 8%. 그러면 10%하고 8% 더하니까 얼마가 됩니까? 정답 18%. 따라서 18%가 됩니다. 그래서 맞네요. O입니다. 니은번 O가 되고요. D번 부의 레버리지가 발생할 경우에는 부채비율을 낮추어서 정의 레버리지를 전할 수가 있다. 자, 볼까요? 자, 부의 레버리지는
자, 거꾸로 부의 지렛대는요. 자, 부가 바뀌죠. 거꾸로 이렇게. 지분 수익률이 가장 작고요. 은행의 대출 이자가 가장 높잖아요. 높잖아요. 그럼 이것만 보더라도 결국 부의 레버리지를 낮추려면, 예를요 정의 레버를 전환시키려면요, 결국은요 은행 대출 이자를 예를요 대폭 낮춰야 됩니다. 얘보다 더 작게 낮춰야 됩니다. 저당 수익률 이자율을 확 낮춰야 됩니다. 따라서 부채비율을 낮춰서 틀렸지. 그래서 부채를 낮추어서는 정의 레버리지로 전환할 수가 없습니다. 뭘 낮춰야 되겠지? 저당 수익률 이자율을 대폭 낮춰야 됩니다. 부채비율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저당 수익률 이것을 낮춰야 됩니다. 따라서 부채비율을 낮추어서는 정의 레버리지로 전환할 수가 없죠. 없다. 틀렸고요. 그럼 디귿번 문장이 미연번과 연결입니다. 다섯 번째, 미연번 보게 되면 부의 레버리지가 발생할 경우에는 저당 수익률을 얘를요 총수보다 낮추게 되면 당연히 정의 레버리지로 전환할 수가 있잖아요. 그 디귿번과 미연번은 서로 문장이 비교가 되겠네요. 그래서 미연번은 맞는 문장이죠. O입니다. 다음 네 번째, 리얼번. 총수익률과 저당률이 동일하다. 얘가 동일하면요 질대가 없는 경우죠. 동일하게 되면 질대가 없다. 이때는요 부질이 변화하더라도 자기 자본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즉 중립적 레버리지, 영의 레버리지 맞는 말입니다. 자, 옳은 것을 고르게 되면요 미연번과 리얼번과 미연번이죠. 정답 5번. 정답 5번 되겠습니다. 다음에 문제 4번. 자, 4번 문제 뭡니까? 지분 수익률 계산 문제. 지분 수익률. 자, 지분 수익률 공식부터 떠올리자. 공식. 자, 지분 수익률 공식은 아시죠? 자, 분모가 지분 투자액입니다. 분자가 전체 순수익에서 이자 비용 빼죠. 그리고 가격 상승 더하자. 그래서 단어 4개만 찾으면 답이 나오겠네요. 공식부터 떠올리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4번 문제가 복잡하도 2개를 묻네요. 부동산 투자에서 기업번 타인 자본을 활용하지 않는 경우와 니은번 타인 자본을 60% 활용하는 경우에 각각 1년간의 지분수를 구하시오. 2개를 묻네요. 기업번, 니은번. 자, 그러면 기업번은요 타인 자본을 활용하지 않는 경우, 타인 자본을 활용하지 않으면요 얘가 0이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자기 자본이 100%입니다. 내 돈이 100%입니다. 자기 자본이 100%. 다음에 니은번요. 타인 자본을 60% 활용하죠. 그럼 상대적으로 내 돈, 자기 자본은 40%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분석이 돼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구하세요. 둘 다. 그러면 박스 문제 볼까요? 기간초 부동산 가격 10억이다. 10억짜리는 10억. 10억이다. 총 10억이다. 자, 10억 중에서 1년간 순수익은 연 3천이다. 다음에 자, 세 번째 가격 상승은요 연 2%다. 자, 그러면 1억에 10억에 2%니까 10억이 2%면 2천만 원이죠. 2천만 원.
그리고 다섯 번째, 대출 조건은요, 이자가 연 4%. 이자가 연 4%입니다. 그럼 이제, 그게 두 가지죠. 타인 자본이 0이다. 타인 자본이 60%다. 자, 기업번. 타인 자본이 0이면요, 은행에 저당이 없죠. 저당이 제로가 되고요. 100% 전부가 내 돈이네. 그러면 이제, 지분이 얼마가 된다? 전부 내 돈이죠. 10억. 얘가 기업입니다. 타인 자본이 제로이면 내 돈, 지분은 100% 10억이다. 니은번. 타인 자본이 60%입니다. 그러면 10억에 60%면 저당이 6억이죠. 그래서 저당이 6억이다. 6억이 되면 나머지가 내 돈이죠. 지분은 얼마? 나머지 4억입니다. 그래서 각각 구하라. 그러면 이제 니은번입니까? 이때 저당 대출을 받은 부분은 6억에 대해서 곱하기 이자 내야 되죠. 이자. 그래서 이제 박스에서 맨 밑에 보시면 이자리 연 몇 프로? 4%. 이자가 4%죠. 그럼 1년치 이자가 얼마 나옵니까? 6, 4, 24, 2,400만 원입니다. 자, 이자가 2,400입니다. 자, 분석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 기억, 년 둘 다 구하라. 지금부터 공식 대입합니다. 자, 분모가 지분 투자액이죠. 지분 투자액. 자, 기업번은요, 내 돈 지분이 얼마? 10억. 내 돈 지분 10억. 니은번은요, 내 돈 지분 얼마? 4억이다, 4억. 4억입니다. 지분이 달라졌네요. 다음에 순수익입니다. 순수익은 똑같이, 순수익은 둘 다 3천만 원. 만자 뺄게요. 3천만 원입니다. 다음에 이자 비용. 자, 이자 비용은요, 기업번은 전부가 내 돈이고 은행에 저당이 없으면요, 이자도 없지. 이자는 제로입니다. 니은번은요, 60% 저당이 6억이죠. 6억 중에서 이자가 4%면요, 연 이자가 얼마? 2,400입니다. 이자가 2,400. 마지막으로 가격 상승. 가격 상승은요, 2% 올랐죠? 얼마? 2천만 원. 2천만 원입니다. 가격 상승 2천만 원. 가격 상승 2천만 원입니다. 다 풀었네요. 자, 그러면 10억, 분모가 10억이고 분자가 5천만 원입니다. 10억에 5천만 원이면 당연히 암산 5%입니다. 5%가 되고요. 다음에 계산할까요? 분모가 4억입니다. 분자는요, 5천에서 400을 빼면 되겠네요. 5천에서 2,400을 빼게 되면, 2,400 빼게 되면 2,600이죠. 2,600이다. 그러면 4, 6, 24, 4, 5, 20. 얘는요, 자, 6.5%죠. 6.5%. 6.5%가 됩니다. 따라서, 은행에 대출이 없다. 지분 수익은 5%. 은행에 60% 빌렸다. 나의 지분 수익은 6.5%가 되겠네요. 정답 4번이죠. 4번. 자, 문제 5번도 풀어볼까요? 5번 문제. 자, 5번 문제는 얘가요, 어려운 문제. 지금까지 푼 지분 수익 공식은요, 얘가 뭐 10억이다. 순수익이 3천이다. 이자가 없다. 가격상승 2천만 원 된다. 금액 몇억, 몇천만 원 금액이 났는데요. 지금 5번 문제는요, 금액이 하나도 안 나와. 금액이 아니고
퍼센트를 주거든요. 그래서 5번 같은 문제가 우리 시험에도 나온 적이 있어요. 언제 나왔다? 15회 때. 15회 때 이런 문제가 한번 나왔거든요. 그때는 문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풀게 되면 원래 말하면 거기 어려운 건 아니지만은요. 15회 때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자, 문제 5번 봅니다. 5번 문제. 자, 문제 5번 볼까요? 자, A 부동산의 총 수익률은 20%다. 총 수익률 20%. 이때 갑은 대부 비율을 50%, 대출이자 10%로 하여 차입금을 활용하는데 만약 갑이 대부 비율이 원래가 50%인데 50%에서 60% 높아지게 되면 지분수는 몇 프로가 상승하느냐? 이거 문제 감이 안 잡히죠. 다시 분석합니다. 자, 처음에 갑이 대부분이 몇 프로입니까? 50%. 이렇게 빌렸다가 대부분이 60% 높아진대요. 얘가 어떻게? 60%. 이렇게 높아지게 되면 은행에서 많이 빌린 만큼 지분세액은 몇 포인트가 올라갈 것이냐. 그럼 이렇게 딱 나왔다 하면요. 문제를 항상 비교합니다. 마찬가지로 은행에서 대부분이 50%면 나머지가 내 지분이죠. 그래서 지분이에요. 지분 비율. 이때 자, 지분 비율. 내 지분 비율은 나머지 50%다. 은행에서 60% 빌렸다면요. 당연히 뭐가 되지? 나머지가 내 지분이죠. 그래서 지분비율은 40%입니다. 자, 그래야지 이때 지분. 자, 문제는요. 금액이 하나도 없어. 전부 다 퍼센트.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요. 이 공식 단어 4개 중에서 금액을 안 넣고 전부 다 뭐지? 퍼센트. 얘도 퍼센트. 얘도 퍼센트. 전부 다 퍼센트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퍼센트로. 금액이 아니에요. 하면 이제 지분 비율이 50% 나왔으니까 분모가 나왔네. 분모가. 얘는 분모가 40%. 분모가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이렇게 구했으니까 이제부터 그대로 대입합니다. 자, 분모가 지분 비율입니다. 모두가 퍼센트이기 때문에 지분이 몇 프로? 50%. 니은번은요, 지분이 몇 프로? 40%. 40%. 지분 다 구했잖아요. 다음에 순수익이다, 순수익. 자, 순수익은요, 순수익. 그러면, 자, 첫 줄 보게 되면 A 버전의 투자 수익률은 20%다. 나왔죠? 수익률이 몇 프로? 20%. 20%. 그럼 빼기 뭡니까? 이자 비용. 자, 이자 빼자. 자, 이자 계산하죠. 그러면 이때 이자 구할 적에는요. 자, 두 번째 줄, 대출 이자가 10%. 이자율 10%입니다. 그러면 이제 50% 대출 받아, 50%. 50% 대출 받았다면 50%. 이때 이자가 몇 프로입니까? 곱하기. 이자가 4%죠? 이자가 4%. 이자가 10%네요. 10%. 이자율 10%. 그러면 이제 50% 대출 받았는데 이자가 10%면요. 이자가 얼마가 되겠지? 바로 5%. 그러면 미연번은요. 대출 60% 받았잖아요. 그러면 60%. 60% 받은 거에서 이자가 몇 프로다? 연이자가 10%죠? 곱하기 0.1. 하면 이자가 얼마 나오지? 6%. 마지막으로 가격 상승은요. 요 문제에서 자료가 전혀 없잖아요. 없으니까 생략 무시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뭐 지분 비율.
전체 수익률, 다음에 이자율, 이자 비용 다 퍼센트로 구했습니다. 다 풀었습니다. 이렇게 푸니까 자 어떻게 됩니까? 분모가 50%, 20%에서 5% 빼니까 15%. 암산되죠? 5, 3, 15, 30%네요. 재무 수익률 30%가 되고요. 얘도요 어떻게 됩니까? 분모가 40%, 20에서 6% 빼니까 14죠. 14%. 그러면 4, 3, 12, 4, 5, 20. 35%입니다. 35% 나왔다. 그러면 지무수는 몇 포인트? 자, 몇 프로 상승했죠? 5% 상승했네. 5% 상승했다. 5% 상승. 정답 3번. 3번 됩니다. 그래서, 기본 수익률 공식을 주로 우리 시험은 계산 문제가 8번 나왔죠. 계산 문제가. 8번 나왔는데, 그 중에 7번이 금액 다 집어넣고 문제가 쉽게 나왔고요. 나머지 딱 한 번이 이렇게 50%에서 60% 이렇게 퍼센트로 물었다. 비율로도 묻습니다. 다음 페이지 봅니다. 문제 6번. 자, 6번 보시면 투자의 위험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위험하게 되면 기억나시죠? 사금법인유. 요거 묻습니다. 사금법인유. 1번 틀린 것은 유동성 위험이란 대상 부선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시장 가치의 손실 방식이다. 그대로 문장 맞죠? 옵니다. 2번요. 금융적 위험이란 자, 부채가 증감에 따라서 원금 이자에 대해서 채무 프리미엄이 커진다. 맞는 말이죠? 옵니다. 3번. 부채 비율이 커지는 만큼 그만큼 지분 수익도 커지겠지만 부담할 위험도 커진다. 맞는 말이죠? 옵니다. 4번. 위치적 위험이란 환경이 변화하면 대상부의 상대 위치가 변해서 또 위험이 따를 수 있겠죠? 맞는 말이 되고요. 5번. 장래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는 경우에 대출자는 변동이자 대신에 고정이자로 대출을 선언한다. 단어가 바뀌었죠? 고정이자 대신에 변동이자를 선언합니다. 바뀌었죠? 틀린다. 5번입니다. 문제 7번. 자, 7번 보시면 투자의 수익률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요구 수익률이 기대 수익보다 높으면요. 이때는 투자 안 하죠. 요구 수익률이 높으면 자, 투자시가 있다가 아니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투자를 기각하죠. 투자시가 없다. 들었습니다. 2번요. 요구 수익률은 투자 대상으로 기대가 되는 예상 수익과 예상 지출. 자, 기대가 되면 기대 수익률이죠. 따라서 자, 기대되는 예상 수익과 지출을 기초로 계산된 수익률은 바로 기대 수익률 설명이고 이를 사전적 수익률 또는 내부 수익률이라고 한다. 모두가 기대 수익률 설명이죠. 따라서 2번은요. 요구 수익률 틀렸고 기대 수익률 설명입니다. 3번요. 기대 수익률은 투자자의 위험이 주어질 때 위험이 주어지면 요구 수익이죠. 위험이 주어졌을 때 투자가 투자 부산에 대하여 자금을 투자하기 위해서 충족되어야 할 최소한의 수익률은요. 기대 수익률이고 요구 수익률 설명입니다. 들었습니다. 4번요. 어떤 부동산에 기대 수익이 요거보다 크대요. 기대 수익이 요거보다 크대요. 이러면 투자하죠. 투자를 결정합니다. 투자를 한다. 자, 이 경우에는 투자 수요가 증가한다. 그리고 가격이 상승하므로 점차 기대 수익은 감소한다. 이거 많이 보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주식을 합니다. 요즘 때는 주식이 뭡니까? 주로 이제 이 배터리 쪽에 배터리. 전지 쪽. 와, 광풍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배터리 쪽이 워낙 재료가 많더라. 그럼 누구든지 전부 다 배터리 쪽 주식을 살려고 전부 다 모이답니다. 이 말이 바로 기대가 없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투자하게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면요.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살려고.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요. 그만큼 주가는 자꾸 올라갑니다. 주가가.
주가는 상승합니다. 그럼 이제 많은 사람이 주식을 사다 보니까 주가는 계속 오르고 올라갑니다. 계속. 근데 계속 올라가면요. 너무 올랐잖아요. 이때쯤 되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가짐입니까? 이야, 너무 올랐네. 어떻게 합니까? 조정하겠지. 주가는, 자, 조정받으면 내려가잖아요. 이때부터는 뭡니까? 수익은 감소합니다. 이때부터 바로, 자, 예상되는 수익은 조정받는 걸로 보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기대 수익은 감소합니다. 기대 수익률은 다시 이제 감소가 되면서 나중에 또 균형을 이루게 되거든요. 이런 문장이기 때문에 4번 지문은 그대로 맞는 말입니다. 정답 4번이 맞고요. 5번요. 실현 수익률은 다른 투자의 기회를 포기한다면서 투자의 기회비용이라고도 한다. 투자의 기회비용은 실현 수익이 아니고 요구 수익률이죠. 요구 수익률. 틀렸습니다. 옳은 것은 정답 4번. 정답 4번입니다. 다음에 문제. 자, 문제 9번. 자, 9번부터는요,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